네,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추가 인상 조치로 앞으로 실적 타격이 예상되면서 국내 철강 업계 또 관련 제품들의 어려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 국내 철강사들 구조조정, 공장 셧다운을 단행을 하면서 생존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K철강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아직 유예를 하고 있죠. 네. 반면에 품목별 관세 중에 자동차와 수입, 철강, 알루미늄 이 품목별 관세는 적용 중인데 문제는 지금 25%를 적용했던 수입, 철강, 알루미늄이 6월 4일 기점으로 무려 50%가 됐습니다. 네. 자, 평론가님 이 이야기부터 좀 해보고 정리를 하고 가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2월 달이었죠. 2월 11일에 25%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서명을 했습니다. 관세 책정하겠다 하고 사실상 3월 12일부터 이제 적용을 해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5월 30일이었죠. 예, 이때 갑자기 이제는 50%로 이제 관세를 높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이게 6월 4일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실은. 네. 많은 분들이.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는 50%의 이제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가 품목 관세가 책정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끝에 6월 12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는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이렇게 철강 들어가는 것들 파생 제품에도 철강 파생 제품. 네, 50%의 이제는 관세가 책정이 되죠. 그래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 근거는 그래요. 이제 품목관세 같은 경우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서 이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이제 관세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서 지금 품목관세를 책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 쪽으로 이제 수출을 철강, 알루미늄 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철강을 가장 많이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네. 캐나다가 한 71%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멕시코가 35억 달러죠. 71억 달러, 35억 달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가 한 29억 달러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퍼센테이지로 본다고 하면 캐나다가 한 23%, 멕시코가 한 11%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사실상 한 9% 정도 되거든요. 한 29억 달러 수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는 책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시 못하는 비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아까 철강도 철강이지만 문제가 철강 파생 제품이잖아요. 네. 웬만한 건 다 철강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럼 어느 가전제품, 어느 제품까지도 관세가 매겨진다는 거야. 이것도 궁금하고 이게 거의 배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이제 6월 12일 도착입니까? 뭐 그 전에 배를 띄웠을 때입니까? 어느 제품들, 지금 배에 실어져 있는 가전제품들에도 같이 됩니까? 이런 것도 한번 정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요번에 그 논란이 됐던 게 사실상 이제 서명을 하고 발효되는 그 시간이 5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일 만에 발효가 됐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일단 우리나라의 기업 입장에서는 25% 관세 생각하고 배에 실었는데 일단 도착하는 기준으로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25% 관세겠지라고 배 타고 이제 보냈는데 그 한 달 보름에서 한 2달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도착하고 나서는 50% 관세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요? 이게 5월 달 같은 경우가 대미 철강 수출액 봤더니 2억 2천만 달러였거든요. 우리 돈으로 2,9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4월 수출액을 본다고 해도 한 3,300억 원 정도 이제 수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관세가 또 붙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제는 가격에 추가 금액이 붙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또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산업부에서 인터뷰 자료, 보도 자료를 냈는데 미국에 좀 완강한 태도가 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단은 50%의 이제 관세가 지금 계속 책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파생 관련 제품들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맞습니다. 네. 이제 파생 같은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뭐 철강, 알루미늄 안 들어가는 제품들이 없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냉장고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세탁기 이런 가전 제품마저도 6월 12일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실상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요리용 스토브, 레인지, 오븐, 음식물 처리, 쓰레기 이런 이게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상 이제 관세에 포함되다 보니까 추가 관세에 포함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쟁력이 좀 저하될 수 있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평론가님 저기 보면 냉장고 이제 12일 이후에 내려가는 배가 네. 하역이 되는 냉장고가 50%의 관세가 붙은다면은 네. 미국 소비자들이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결국에는 최대 피해자는 미국 소비자들 아니겠느냐. 왜? 결국에는 높은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고. 안 살 수도 있죠. 예, 안 살 수도 네.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미국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소비 둔화가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가장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미국에선 지금 아직 하드 데이터는 나쁘지는 않는데 시간이 갈수록 심리 데이터는 나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소비 둔화가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예. 비싸니까 안 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미국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삼성전자 또 LG전자도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향후를 지켜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러분도 또 뉴스 보셨겠지만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지금 미국의 연방법원 1심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 관세를 못한다, 대통령이. 네. 근데요, 평론가님. 네. 지금 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는 품목별 관세잖아요. 네. 이거는 합법적입니까? 이거는 뭐 위법성이 없나요? 이거는 근데 일단은 원론적으로 보면 위법성이 없다라는 게 트럼프 1기 때 이미 확인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나옵니다. 좋아, 그럼 무역확장법 232조는 위법성이 없다는 건 1기 때 확인이 됐어.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 야, 그런데 함정이 하나가 있다. 뭐냐? 지금 이제 품목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서 책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조항이 있냐 그러면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90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 다음에 결정한 후에는 15일 이내는 사실상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법안이 있거든요. 무역확장법 232조에. 네, 복잡하네요. 예, 네. 그런데 문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품목관세를 책정했던 보고서, 참고했던 보고서가 예전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90일 활짝 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서를 참고했던 게 6년, 7년 전 거를 참고해서 네. 품목관세를 책정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역확장법에 보면은 90일 이내에 책정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90일도 헐쩍 넘었던 보고서를 가지고 했으니 이거 위법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 소송 걸릴 수도 있다. 그럼 뭐 새로 또 보고서 내고 그걸로 하겠네요. 만약에 그렇죠. 걸리더라도. 만약에 이거는, 네. 그렇죠. 만약에 사실상 이번에도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 가지고 만약에 문제 제기를 받는다 그러면 사실상 새로운 상무부에서 분명히 새로운 보고서를 그렇죠. 또 채택을 해서 그거 가지고 할 거지만 현재까지만 본다 그러면 예. 지금의 이제는 품목관세를 하고 있는 특히 이제 못하게 할 가능성은 낮네요. 철강과 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옛날 보고서를 참고해서 했기 네. 때문에 위법이다 이렇게 이제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소송으로 갈지 안 갈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미국 내에서 지금 계속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이 있었잖아요. 사실 이게 법원에서 연방법원에서 이거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네. 했다가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것도 예. 항소를 받아줬거든요, 법원에서.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는 상호관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심리하고 있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이거마저도 사실상 계속 트럼프 행정부가 또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항소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무역확정 232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소송을 당해도 또 피해가면서 그렇죠. 뭐 그건 못 건드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자, 문제는 우리의 철강 업계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든데 뭐 이에 또 유럽 쪽에서는 우리 또 철강 제품에 반덤핑을 건다라고도 하고 여기저기에서 치고 있네요. 우리 K철강이요. 지금 네.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요? 아, 너무 힘들죠. 사실 이게 또 미국도 지금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 영국에서 무역구제청에서 우리나라의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 보고서가 내년 8월에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반덤핑 조사에 착수를 했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일반 후판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후판은 뭐냐 그러면 두께가 6mm 이상의 철강 제품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열간 아변 강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열강 아변이라 본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료 화면을 많이 보면은 뉴스 보면은 이렇게 막 철판이 막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쇳물을 부어서 사실상 이렇게 철판이 얇게 나오는 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열간 아변 강판이라고 네.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사실상 반덤핑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영국에서 이 문제를 이제 들고 나왔는데 영국 철강사 스파르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 한국 제품 너무 싸게 지금 유통이 되고 있어.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 거보다 10% 낮다는 주장이 있어서 영국 정부가 좀 나섰던 부분이 있겠고 지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조사를 봤더니 영국 수출에서 후판 물량이 지난해 40만 ton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차트 나오고 있는데 21년도에는 14,000ton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4년도 와갖고 이제 4만 ton까지 올라갔거든요. 증가율이 무려 186%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내에서 있는 철강 회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이게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견제하는 목소리가 지금 현지에 지금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은 이 반덤핑 조사를 상황을 보고 나서 이제는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점들도 지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국내 철강 업계의 문제가 싸구려 이 중국 철강이 들어오면서 이 저가 물량 들어오면서 실은 힘들어 했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오히려 중국 싸구려 철강이 아니라 일본산 철강도 덤핑을 칩니까? H형광 같은 경우에는 일본산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중국산, 일본산, 우리 K철강이 뭐 이런 상황이네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상 낮은 가격으로 물량 공세로 나섰던 거고 주범이었죠, 중국이. 근데 H빔 같은 경우, 금방 말씀했던 H빔 같은 경우가요. 일본산이, 그러니까 전체 수출액에서 일본산이 50%가 넘어갑니다.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이제 엔저 현상 때문에 사실상 가격 경쟁력이 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이제 H빔의 수출 물량 중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일본산이 50% 비중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럼 건설업계는 일본 거 쓰겠네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공사판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H빔을 많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박잖아요. 이렇게 진흙에다 이렇게 박고 흙에다 박고 이게 보통 이제는 건설사 아파트 지을 때 기둥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H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H빔에 대해서 일본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해마다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가 이게 일본산 비중이 수출 물량 중에서 32%, 2024년도에는 42%, 올해 들어와갖고 이게 55%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늘어나고 있고 왜 이렇게 늘어나 봤더니 역시나 이제 엔저 현상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좀 생겼다. 현재 톤당 100만 원 정도 수준인데요. 이게 한국산보다 일본산 H빔이 지금 5만 원 정도 더 싸다고 그러거든요. 시장의 이제 유통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싼 걸로 이제는 쓸 수밖에 없겠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산 H빔이 이제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것도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관세 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이 물량을 어떻게 소화시킬까라고 봤을 때 야, 일단 미국의 관세가 너무 세니까 한국으로 그 물량 일부가 한국 쪽으로 이제 흐르고 있다라는 조사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산 HBM 물량이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 그것도 가격이 싸니까 또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철강주의 이 주가를 보시면 얼마나 힘든지를 알 것 같습니다. 2년 내에 지금 계속해서 최저가인데 상당 부분의 우리 철강 기업들이 강력한 구조조정, 지금 공장 셧다운에 돌입한 곳도 몇 곳입니까? 굉장히 처절한 생존 몸부림을 펼치고 있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삼중고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예, 삼중고라 보면 첫 번째가 본다 그러면 미국발 관세 위험이 있죠. 예, 두 번째가 중국의 저가 공세 있습니다. 무시했죠, 사실. 지금도 이제 엄청 위험 리스크가 크고요. 근데 무엇보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삼중고 안에서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방법은 몇 개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뭐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장을 아쉽지만 이제 셧다운하는 이런 모습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현대제철인데 현대제철은 뭐 노조와의 어떤 문제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문제들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수요 부진까지 오다 보니까 포항 2공장 휴업 조치를 이제 단행을 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포항 2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HBM 그러니까 H형광이라든지 아니면은 철근 등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근데 비중이 뭐 현대제철 안에서는 높지는 않습니다. 한 3%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름이 가장 성수기거든요. 철강 업체는. 근데 여름 성수기에 휴업을 한다. 이게 조금 유례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업계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겠고 네. 동국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네. 생산량 조절에 지금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재무 위험까지도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셧다운, 구조조정 이제 이렇게 좀 맞서고는 있기는 한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만의 K철강의 새로운 생존 전략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저탄소 철강 이야기도 나오고 고부가치 철강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요 역시나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철강들을 통해서 이제 수출 증대를 해야 된다는 해결책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옵니다. 가격 경쟁력은 도저히 사실상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품질에서 앞서는 새로운 이제는 신소재 철강대에서 개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업의 움직임들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요 신소재를 개발해서 해양 방산 분야에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 여기에 고망간간을 이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망간간이 뭐냐 그러면 내구성이 일반 철강에 비해서 굉장히 더 뛰어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도 더 가볍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양, 방산 쪽에서 이게 쓰기가 굉장히 좋은 이제 신소재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HD 현대중공업과 힘을 합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액화 천연가스의 저장고로 이 고망간간이 사용할 활용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시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아마 기술 개발에 이제는 특화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동국철강도 이 럭스틸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게 색깔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마감재로서의 가장 특화된 것이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신정부도 우리 K철강 살리기에 정말 노력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요. 이 포항 쪽에서 그렇죠. 포항 철강 산업 특별 대응 뭐 이런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환경, 친환경 철강, 수소 환원 제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 K철강에 좀 어떤 업체 살리기 좀 같이 좀 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철강 업체를 만나보면은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수소 환원 제철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탄소. 그래서 대통령이 그래도 철강 업체를 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중국을 따돌려야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부가가치적인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에서 지금 집중하는 것이 수소 환원 제철입니다. 그러니까 환원이라는 거는 수소를 떼어낸다라는 뜻인데 산소를 떼어낸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는 이 산소를 떼어내기 위해서 사실 이제 환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동안 썼던 것은 석탄이었어요. 코르크를 써갖고 사실상 산소를 떼어내서 철을 이제 얻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막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가 발생되다 보니 환경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수소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를 접붙여서 그러면 산소를 떼어내게 됩니다. 그럼 만들어지는 건 H2O. 그래서 물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이게 친환경 이제 철강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는 것이 수소환원 제철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공약에도 나왔던 내용이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게 개발이 되면
밸류체인이 만들어집니다. 네. 수출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한 기대치를 걸고 있습니다. 자, 안덕구 산업부 장관도 일단 적어도 정부에서는 불공정 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막아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K철강 민관이 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저희 싼 물량들 우리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방향성 잡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역시나 고부가치적인 철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품질 인증 수입 강화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아까도 앵커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좋은 품질의 이제는 철강들이 유통될 수 있도록 이제는 품질 규제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도 있겠고 마지막으로 우회 덤핑 조사 이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해야죠. 예.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노골적으로 지금 불만을 제시하고 있는 게 중국 철강 제품이 우리나라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우회 덤핑 조사 이런 것도 강하게 해서 사실상 이걸 막아줘야 된다는 부분. 이거 정부가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 지원이라든지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부가 이런 부분을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